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 파행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게 풀릴 듯 안 풀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무산이 됐고요. 묘수 없을까요? 묘수? 되게 자유한국당은 별로 안 급한 것 같죠? 그러니까요. 전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5월 달엔 어려울 거라고 봤고 예. 뭐 6월 중엔 돌아오겠죠. 6월 중이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 또 순방 다녀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 예. 뒤에 지금 뭐 청와대가 5+1 제안을 했잖아요. 예. 5분의 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1대1 회담을 하자. 한교안 대표는 3+1로 하자. 원내교섭단체 그렇습니다. 대표 예. 3분 예. 만나고 1로 하자. 예. 그러니까 하나씩 좀 양보를 해갖고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5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1+5요? 예.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원하는 1대1 회담을 먼저 하고 끝나고 나서 5명의 그 1+5로 예. 그렇게 하면 뭐 한교안 대표도 예. 받아들이지 명분을 않을까? 얻을 수 있고 예. 하니까 신뢰와 명분을 서로 다 좀 예. 취할 수 있으니까 예. 한번 좀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패스트 트랙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저쪽 패스트 트랙을 뭐 철회하거나 예. 사과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결국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여야 대표회담에서 풀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1대1 회담을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당 대표들과 같이 만나는 걸 좀 뒤로 하는 것을 뭐 수용할지는 잘 모르지만 예. 서로 좀 한 발씩 양보해서 예. 그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제안이라면 황교안 대표도 받을 거라고 보세요? 그 한교안 대표는 어쨌든 1대1 회담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그 위상과도 관련돼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청와대가 그 좀 체면 좀 세워주면서 먼저 1대1 회담을 해서 예. 충분히 그 효과를 먼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뒤에 이제 한다면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데요. 예. 그동안은 그러니까 3대 1이냐 5대 1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을 먼저 한다 1+5를 덥석 받아버리면 약간 좀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한교안 대표는 예, 어쨌든 예. 대통령과 그 제1야당 대표가 예. 만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그 만난다면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기 때문에 뭐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포트라이트에 너무 신경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뭐 야당 대표가 뭐 대권 주자로 올라가는 위상도 생각하고 다 있지만 지금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예. 원내대표에서 뭐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뭐 철회를 해라 사과를 해라 이러지만 예.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딴 쪽에서 풀어줘야 된다면 그건 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청와대 관계자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 주제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한 겁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대략 추진은 이런 거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저는 보수든 진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쭉 언급을 했어요. 그 여러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약산 김원봉이었고 야당 쪽에서 문제를 삼는 발언은 이런 발언이죠. 약산 김원봉 선생이 어쨌든 이 광복군에 합류를 했는데 그 힘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그 힘으로 이제 미국과 같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에 광복을 맞았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 나아가 한미 동맹의 토대가 됐다. 뭐 굉장히 과정은 깁니다만 어쨌든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 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된 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원봉 선생만 언급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최명신 장군 이런 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최명신 장군은 월남전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16 쿠데타에도 참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 쪽에서 최명신 장군한테 장군을 왜 언급했냐라고 문제 제기를 또 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명신 장군도 언급하고
김원봉도 언급하고 또 그 외에 뭐 이회영 선생 같은 유명한 아나키스트 이런 분도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원오브댐으로는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거 제가 들으면서 네. 누가 한 얘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역사는 과거의 정치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역사는 이제 과거의 정치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다. 예, 예. 그 어쨌든 뭐 현충원에서 현충일에 현충원에서 할 얘기냐 네. 이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그날 이게 추념사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청해부대 예, 갑자기 예. 사고를 당한 분 예. 언급도 했고 뭐 내년에 또 보면은 이제 이게 워싱턴에 이제 2020년까지 뭐 또 한국 뭐 전쟁 기념관에 추모벽도 건립할 예정이라는 네, 얘기도 네,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뭐 전체적인 주제는 애국이었습니다. 애국이었고 예,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왔던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말씀을 다 담으셨어요. 네. 다만 이제 김원봉과 관련돼서 이제 그날 아무래도 좀 더 크게 들린 것인데, 맞아요. 예, 이것은 이제 금년에 이제 3.1절 때도 한번 이제 그 빨갱이가 친일의 잔재다 이런 얘기를 그런 해서 말을 한번 했었죠. 논란이 됐고, 예. 2월 말에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00번 기념관 가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 금년이 이제 임시정부 이제 100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부터 새로운 100년 또 건국 100년 이런 말씀을 많이 써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측에서 이제 계속 반발해 온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도 사실 이제 건국절을 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유라이트의 영향을 좀 받아서. 예. 그래서 이게 한국이 굉장히 이념 대립도 심했고 전쟁도 겪었고 분단도 돼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독재도 있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얼마 안 치유하는 된 게- 일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100년도 우리가 안된 다 일이니까. 살아있는 분들이고 예, 또 우리가 치유애들은 우리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그 저항의 역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네. 김영삼 대통령 때도 뭐 역사 바로 세우기다 그래서 예. 뭐 중앙청도 친일잔재 없앤다고 중앙청도 없애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처음으로 했던 게 김영삼 정부죠. 예, 그리고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잔재들도 많이 청산하려고 했고 그건 쭉 있어 왔어요. 아까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뭐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 그 추진위를 만들어서 이제 뭐 건국절 논란도 좀 있었고 예. 대표적인 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역사 그렇죠. 교과서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 이제 역사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러는 건데 뭐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지위가 그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릴 때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당파적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네. 초당파적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아.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그 당파성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예. 이게 수많은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제 국민들 통합하기 위한 네. 초당파적 국가 원수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큼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역사 문제를 예. 대통령이 약간 한쪽에 치우쳐서 그 설명을 네. 하면 예. 이게 이제 국민 통합에 도움되지는 않는 건 사실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이슈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신 걸로 돌아가 보면 예. 애국의 보수 진보 없다. 예. 그리고 서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 국민 통합은 나갈 수 있다. 다 오르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상용 선생 얘기도 하셨고 이혜영 선생, 최명시 장군 얘기도 하고 예. 김원봉 조선의용대 얘기도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김원봉에 대해서 이제 그 공과 과를 예. 종합적으로 보는 이제 그 설명을 좀 하셨는데 이제 반발하는 쪽에서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 뭐 이상용 이혜영 선생이 잘 아시다시피 뭐 예.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예. 지금 친일 인명사전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소위 이제 진보나 좌파로부터 저 사람들은 친일파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되는 분들이 한 굉장히 1,100명 정도 예, 되죠. 많고 예. 그 중에는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보면 아 이분들이 평생 민족을 위해서 예. 독립운동도 했고 민주운동도 했던 분들인데 네. 말년에 음. 뭐 그 태평전쟁이 나고 나서나 뭐 글이나 말로 예. 그래서 이제 친일파로 된 분들이 꽤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예. 공과 과를 다
한꺼번에 봐서 이분들은 과도 꽤 있지만 예. 무게를 달아보면 공적으로 기울 거다. 공이 훨씬 큰 분들이다. 이렇게 좀 따뜻한 시선으로 좀 예. 공정하게 공평하게 봐줬으면 어떨까 하는 네. 뭐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김원봉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제 그 공과 가를 예. 공정하게 봐야 된다면 예. 다른 분들도 그 공과 가를 좀 그 공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 해방 시점까지 변절을 하진 않았고 해방 이후에 이제 월북 행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여러 친일 인사로 규정된 여러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해방 전에 이제 변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예.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렇지만 이제 비판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어쨌든 그때 이제 여기서 뭐 독립운동하다 탄압받은 분들이 예. 김원봉 선생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월북한 건 아니잖아요. 또 다 월북했다고 해도 네. 북에서 또 다 그렇게 고위직을 다 맡았던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리고 전쟁 당시에 그 고위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과 맞서 싸운 분들도 현충원에 있는데 예. 이제 그날 이제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유를 한 분 한 분 들면 그분들이 다 뭐 어떤 분들은 왜 그 친일을 했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왜 또 이런 선택을 했느냐 역사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예. 정치가 이 얘기를 그 역사 전쟁을 꺼내게 되면 예. 한국이 안 그래도 이게 그 갈등도 심하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자에 우리 그 현대사를 봐도 5.18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미 합의된 예. 그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강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돼서 교과서에도 다 실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이 찢어져 있고 특히 이념적으로 이런 상처가 많고 전쟁도 겪고 뭐 굉장히 많은 그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조금 그 조심했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이제 금년이 이제 1919년이고 건국 100주년 뭐 새로운 100년 이런 얘기를 과거에도 계속 해오셨는데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역사전쟁 교과서 할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런 문제만큼은 좀 초당파적 국가 원수로서 예.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 비판적 시각에도 좀 그 길을 열어두시고 예. 메시지를 내시는 게 어떤가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성민 대표께서 청와대 연설 비서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현충일 메시지는 이렇게 안 쓰셨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현충일 메시지는 예. 일단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니까 예. 주로 그 메시지에 집중했을 것 같고 예. 뭐 3.1절이나 아니면 8.15나 임시정부 수립일 때 예. 그 메시지를 내야 됐다면 사실 우리 역사에 친일파로 돼 있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가 말년에 이런 실수 예. 이런 것 때문에 친일파 돼 있는 분들도 있어 안타깝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분의 예. 그 민족운동가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의 삶 전체를 예. 공과 가를 공정하게 평가할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예. 어쨌든 이제 갈등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은 얘기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현충일 같은 날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게 대표님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